SEC의 기조가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지금 SEC 위원장은 이제 바뀐다는 거죠. XRP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로 4군데 정도의 자산운용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솔라나와 XRP와 라이트코인과 헤데라 요 정도 이 ETF는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되었을 때는 우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우리 그 결과를 봤었죠. 굉장히 급격한 상승세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데, 거기에 덧붙여서 JP모건 리서치 보고서에서는 XRP와 솔라나 ETF가 이 출시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냈다는 거죠. 규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이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됐을 때 $10가 가능하지 않을까. 사실 그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바꾸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많죠. 네, 그분들의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 암호화폐 투자로 큰 돈을 번 분들의 공통점은 2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요 전략들을 2가지 중에서 내가 뭘 잘하는지를 잘 결정해 주시면 되는데, 물론 그 외에도 뭐 김프 매매를 한다거나 뭐 단기 투자 트레이딩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조금 차치를 하고, 우리가 장기 투자 관점에서 큰 부를 쌓으신 분들은 2가지 정도에서 대부분 결정이 되는데, 첫 번째로 특징은 우량한 이 암호화폐를 가지고서 끝까지 버틴 분입니다. 이게 가장 좋습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은 뭔가 시장의 변화를 빠르게 대응하시기가 어렵습니다. 가령 내가 회사에 있는데 갑자기 가격이 막 20% 30% 조정을 받는데 그때 매집을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많은 분들이 그때 시장에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조차도 인지를 못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량한 코인들을 가지고서 그때그때마다 너무 빠르게 대응하시기보다는 긴 안목에서 일단은 길게 가져가시되 분기별로 혹은 월별로 큰 변화의 흐름에서 대응하는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핵심은 그래서 인내심입니다. 그리고 우량한 코인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2번째는 변화하는 트렌드들을 빠르게 캐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령 새로운 프로젝트가 나왔는데, 요거 어떻게 보면 용어로서 디젠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디젠 성향이 있는 분들은 뭔가 새롭게 나오는 프로젝트를 빠르게 시도를 해봅니다. 그럼 그런 프로젝트들은 가령 최근에 하이퍼 리퀴드나 이런 것들도 뭐 에어드롭 이벤트에서 대성공을 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뭐 한번 잘못 잘 들어가면 뭐 수십 배를 한 번에 벌어버리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사례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2가지 중에 하나를 본인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우량한 코인을 끝까지 잘 가지고 가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트렌드를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2가지를 다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은 베스트입니다. 근데 이걸 잘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데, 그런 분들은 포트폴리오 전략을 같이 또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우량한 코인들을 포트폴리오에 비중 있게 가져가시면서 나머지 비중들을 한 20에서 30% 정도를 그런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접근을 하시고, 대신에 크게 하입을 받아서 상승을 하면은 매도 전략을 또 잘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들 같이 가져가시면 굉장히 좋고, 또 이제 덧붙여서 또 말씀드릴 부분들은 결국은 관건 자체는 인내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이 인내심과 여러 가지 부분들은 결국은 투자 원칙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돈을 버신 분들은 남들이 뭐 좋다 이런 것들에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본인의 투자 원칙이 확고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고한 투자 원칙에 따라서 절대 감정적으로 매매하지 않고요, 본인의 원칙을 잘 지키면서 이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논리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이 시장의 상황들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파악하시면서 대응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런 것들을 우리도 같이 계속 연습을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나아지시는 것이 결국은 투자에 성공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암호화폐에서 안전하면서 수익을 얻기가 사실 쉽지 않은데요. 이렇게 안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는지에 대한 전략일까요? 네, 제가 요 책 소개 또 간단하게 드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전략들을 여기에 다 담아뒀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우량한 코인들을 선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이 중요하겠죠. 그 전략들을 담았고요. 그리고 이 우량한 코인들을 언제 매매를 해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매매 타이밍 전략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로 앞서 이제 2번째로 말씀드린 거죠. 굉장히 저평가된 코인들을 갖다가 일찍 사가지고 뭔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들도 있는데, 그런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바로 포트폴리오 전략입니다.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들인데요. 결국 우리가 이 투자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좋지 않은 코인을 사는 것이 일단 문제입니다.
그거는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무비판적으로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좋은 코인을 사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좋은 구간에서 사셔야 됩니다. 이걸 이제 저평가 구간이라고 하는데, 이 저평가 구간을 그럼 어떻게 찾을까요? 라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많은 공부를 해보셔야 되고, 이 책에서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를 통해서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온체인 지표에서 핵심적인 지표들과 기술적인 분석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사용되는 도구들을 활용해 보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닥 구간은 어차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구간들을 캐치를 해가지고 분할 매수 전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전략들을 확인하셔야 되고, 마지막 궁극적으로 세 번째는 절대 어떤 알트코인도 몰빵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알트코인은 기본적으로 변동성이 큰 것은 물론이고 갑작스러운 블랙스완 이슈가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가령 갑자기 해킹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잘 가던 코인이 마이너스 50%가 순식간에 정말 몇 분 만에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분명히 수익이 좋은 코인에 몰빵 투자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비중 있게 우량한 코인들을 담아 가시면서, 그리고 이거는 펀더멘털을 꼭 살펴보시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확인하셔가지고 비중 있게 가져가시고요. 그 이후에 위성 자산들을 갖다가 다양한 섹터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우리가 관심 가질 만한 것들을 적절하게 배분을 하시면은 안정성도 지키시면서 이 성장성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투트랙 전략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번 알트코인 투자하실 때 반드시 유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게 많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시드가 많지 않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도 안정성과 수익성을 모두 가지고 가고 싶어 하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비트와 알트 비중을 어느 정도로 나누면은 좀 좋을까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시드가 적으신 분들이 안정성과 이 수익성을 동시에 가져가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드가 적을 때는 우선은 좀 모험을 감수하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본인의 연령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자산이 되게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은 공격적인 투자는 어울리지 않죠. 그런 분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에 비중을 조금 더 많이 실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자산을, 물론 이 암호화폐는 안정적이라고 해서 수익이 적은 게 아닙니다. 안정적인 게 2배인 거고, 이 수익성 그러면은 뭐 10배, 20배를 의미하는 그런 개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같이 세워 나가셔야 되고, 만약에 내가 현금 흐름이 좀 부족하다, 그런 분들도 안전한 게 좋습니다. 오히려 안전한 게 좋은데, 다만 내가 현금 흐름이 부족하고 뭔가 시드가 적은데 빨리 뭔가 하시고 싶은 분들은 이제 희생을 하시는 전략들을 펼쳐 나가시는데, 네, 지금 이 책에서 또 소개하고 있는 전략들이 에어드랍 전략에 대해서 또 많이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에어드랍 전략이 기본적으로 이 스테이킹을 통해서 뭔가 이 시스템을 검증해 주는 과정에서 이 수익을 갖다가 얻는 거죠. 공짜로 에어드랍 뭔가 코인을 받는 건데, 이거를 무료로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즉 돈을 들이지 않고 이 프로젝트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미션들을 수행을 하면서 이 토큰을 갖다 얻을 수 있는 방법들도 있는데,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도 프로젝트를 잘 찾으시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매매를 통해서 전략을 가져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뭔가 비트코인이나 뭐 이더리움 같은 코인들보다는 조금은 더 수위를 낮춰서 뭐 솔라나라든지 수이라든지 뭐 리플 같은 프로젝트들을 선택을 했을 때 수익적인 부분들에서 분명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제가 명확하게 딱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본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보편적으로 좀 지켜야 될 원칙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같은 프로젝트, 리플 정도까지 포함을 해서 좀 시가총액 최상위권 종목들을 갖다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그래도 한 70% 내외는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30%를 통해서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사실 이제 올해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든지 알트코인이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텐데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수익을 낼지, 매도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좀 힌트를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매수는 기술이고 매도는 예술이다, 이 얘기가 있는데, 아마 우리 암호화폐 투자를 하신 분들은 더 많이 체감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다른 자산보다 변동성이 훨씬 크다 보니까 뭔가 매도를 해야 될 때 못하면은 갑자기 또 원점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갑자기 또 반등을 해가지고 순식간에 다시 또 고점을 뚫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시나리오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를 좀 효율적으로 하는 전략을 가져가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유튜브를 운영하고 또 스터디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스터디 멤버님들께는
되는 중요한 순간들에서 이 포인트를 좀 전해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시그널들이 나왔다라고 할 때 전해드리는 부분들인데, 기본적으로 매도의 어떤 시그널들은 시장이 과열되었는지 아니면 냉각되었는지 그걸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우리가 시장의 심리상 시장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선물 거래가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너무 많이 과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공포 및 탐욕 지수 같은 것들이 탐욕 수준이 하늘을 찌르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기본적으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는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라 언제 빠져나가지를 고민해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어떤가요? 그 시점에 더 많은 돈을 갖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가령 주변에서도 제가 90K 초반이나 아니면은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비트코인을 매집하라고 할 때는 하나도 매집을 하지 않다가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뚫으니까 그때 갑자기 막 돈을 갖다가 막 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투자를 하시나요? 물어봤더니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서는 다시 바로 마이너스가 되면서 많은 단기 미실현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그 시점에 또 10만 달러가 깨지니까 패닉 셀링으로 팔아버린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이 굉장히 냉각되었을 때 사고 과열되었을 때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 과열된 시그널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를 보시면 되는 거죠. 그때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온체인 지표들이 있고요. 가령 대표적으로 뭐 단기 보유자들의 SOPR 지표라든지 아니면은 뭐 MVRV 지표 같은 것들을 아주 짧은 구간으로 보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 여러 가지 기술적인 장표상으로 보조 지표들을 확인해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RSI가 과매수 구간으로 들어가는 구간에서 볼린저 밴드랑 함께 활용을 하면은 뭔가 아주 쉽게 포인트들을 짚어볼 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세부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보다는 장표들을 계속해서 보시면서 어떤 포인트에서 매도의 흐름들이 나왔는지를 분석을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큰 흐름에서는 결국은 과열된 구간에서 매도를 해야 된다. 요거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네. 사실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내가 이번 사이클의 일부를 익절을 하고 장기로 가져가겠다. 아니다. 끝까지 장기로 가겠다. 아니다. 이번에 다 팔겠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장기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장기 투자의 관점을 가져가시는 것이 맞고, 다음 대세 상승장까지도 꾸준히 이어가셔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앞서 우리가 10년 뒤에 얼마나 오를까 그 얘기를 우리가 나눴는데, 그 얘기는 앞으로 10년 뒤에도 계속 오를 거라는 전제가 있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그 10년으로 가는 과정에서 너무나 심한 이 변동성들,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변동성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투자의 관점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구간에서 짚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높은 구간에서 매도를 하고 가급적이면 낮은 구간에서 잡아야 되는 건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대세 상승장 정점에서 상당한 물량들을 매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만약에 솔라나가 너무 좋다, XRP가 너무 좋다, 그러면은 가져가셔야 되는데, 더 좋은 가격에 사면 좋은 거니까 한번 익절을 하시고 나서, 그것도 상당한 물량을 익절을 하시고 다시 바닥 구간에서, 정말 저평가 구간에서 잡으시면 좋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있는데 굉장히 의견들이 많이 갈립니다. 누군가는 다 팔 거야, 누군가는 그냥 가져갈 거야, 누군가는 50%만 팔 거야. 요거는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알트코인과는 다른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50% 정도는 좀 매도를 하고 가시면은 또 더 낮은 가격에 비트코인 개수를 더 늘릴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을 가져가시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 중에 하나인 리플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네. 사실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가 새 SEC 의장의 친암호화폐 인사를 좀 지명을 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리플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본적으로 리플 하면은 리또속, 리플에 또 속았다. 이게 이제 그동안에 수년 동안 리플을 지배해온 키워드였습니다. 리플 하면 리또속. 그래서 리플에 대한 영상을 저도 유튜브에 올리면은 댓글에 리또속이라는 댓글이 정말 수없이 달립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미워하는 정말 애정의 코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체질들이 이제 바뀌려고 하는 과도기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완전히 체질이 바뀌기 위해서는 SEC와의 소송이 끝났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또 촬영 시점 기준으로 SEC가 항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시황을 통해서 항소에 대한 이제 외신 보도들이 전해지고 있고, 지금 마지막까지 게리 겐슬러가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요 관점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의 우려대로 결국은 가기 전에 뭔가 크게 한번 또 일을 저지르고 간 거죠. 그리고 거기다가 일론 머스크를 갖다가 또 이게 증권 사기 관련된 혐의로 또 피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 속에서 SEC의 기조가 아직까지는 바뀌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지금 SEC 위원장은 이제 바뀐다는 거죠. 1월 21일 기점으로 해서 바뀌는 것이고, 폴 애킨스가 왔을 때 어떤 흐름이 나올까?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시장에서는 많은 것들이 바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트럼프의 어떤 캠프에 있는 그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하고 있는 얘기를 종합적으로 해보면은 SEC의 규제에 대한 것들을 갖다 이제 완화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첫 번째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토큰의 이 어떤 규정들을 갖다가 명확할 것이다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또 중요한데, 그동안에 SEC가 많은 공격을 해가지고 소송을 걸었는데 이걸 다시 재검토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는 SEC가 지금 리플에 대해서 항소를 하면서 그동안에 지방법원에서 했던 이야기들, 즉 개인들에게 판매한 거는 증권이 아니다라고 한 거 다시 아니다, 증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임기가 시작되고 SEC 위원장이 바뀌면은 입장을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백지화가 될 것이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리플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리플이 공식적으로 이 스튜어트 알데르티라고 하는 최고 법률 책임가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폐지될 것이 분명하고, 결국 지금 SEC가 하고 있는 이 게리 겐슬러가 하고 있는 이 행동은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거다, 이렇게 강하게 질책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들 보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이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됐죠. 이 스테이블 코인이 아직까지는 점유율이 테더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습니다. 테더의 0.1%에도 아직까지 도달하지 못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계속해서 트랜잭션이 늘어나고 사용성들이 늘어나고, 그리고 카르다노 같은 프로젝트들도 이 RLUSD의 통합을 위해서 본인들이 같이 도와주겠다, 같이 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더를 위협할 것이다 이런 것들보다는 분명히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이 확정되는 이 국면에서 많은 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또 굉장히 중요한 건데, XRP ETF가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들, 그리고 실제로 4군데 정도의 자산운용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솔라나와 XRP와 라이트코인과 헤데라 요 정도 이 ETF는 승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되었을 때는 우리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됐을 때 우리 그 결과를 봤었죠. 굉장히 급격한 상승세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데, 거기에 덧붙여서 이 JP 모건이 최근에 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이 무가치하다라고 또 혹평을 했는데, 그 다음날 JP 모건 리서치 보고서에서는 XRP와 솔라나 ETF가 이 출시가 되면은 굉장히 많은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어떤 개인들의 의견들을 너무 곧이곧대로 믿기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 어떤 프로젝트의 호재들이 합리적인지,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이게 이루어졌을 때 어떤 파급 효과를 낼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은 중장기적으로 투자 가치가 있는지를 또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그럼 리플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악재가 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은 없을까요? 제가 얘기한 걸 돌려서 얘기하면 다 악재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솔라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솔라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펀더멘탈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최근에 왜 가격이 부진한가? 그거는 지금 XRP가 굉장히 많은 내러티브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내러티브들이 지금 솔라나는 일시적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동안에 이 솔라나를 이끌었던 거는 민코인이었죠. 민코인들이 막 펌핑을 하니까 솔라나가 같이 끌려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펌프 다펀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에서 발생되는 수수료 매출이 모든 이더리움을 비롯해서 모든 플랫폼 프로토콜들을 포함한 것보다도 월등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라나가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이 민코인이 좀 지지부진하면서 솔라나가 부진한 거죠. 그거는 솔라나의 어떤 펀더멘탈과 더불어서 내러티브가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XRP는 좀 반대입니다. 제가 이 스테이블 코인의 점유율이 아직 낮다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는 펀더멘탈이 궤도에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대부분은 규제가 완화가 되면 엄청나게 날아갈 거야 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된 거죠. 가령 최근에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포스팅한 거에 보면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본인들의 미국 사업이 굉장히 많이 확장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미국에서 채용 규모도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전체 규모의 75%를 차지했고, 이후에 6주 동안의 성과가 지난 6개월보다도 더 많을 정도로 성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시장의 분위기가 반영된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 트럼프가 생각보다 규제에 대해서 기대만큼 풀어주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만약에 XRP ETF가 실패한다라고 했을 때, 계속해서 미뤄진다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악재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25년도에
$10가 가능할까요? 네, 이게 가장 조심스러운 사실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에 비해서 가격을 전망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훨씬 더 어렵고 우리의 기대치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들을 가격으로 환산하기가 좀 어려운데 다만 그럼에도 제가 최근에 이제 다른 방송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알프렉탈이라고 하는 리서치 회사에서 전제를 좀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왜 리또속인가? 이걸 생각해 보면은 규제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리또속이 된 거죠. 그래서 2021년 대세 상승장에서 리플은 거의 모든 메이저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좋지 못한 성과를 냈습니다. 그런데 2017년에서 18년 대세 상승장은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계를 돌려가지고 이 규제가 없었던 2017년에서 18년의 흐름을 다시 재현해서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갈 수 있다면 이번 시즌에 XRP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를 시뮬레이션을 돌렸을 때는 $10가 가능하다. 이런 결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전제가 있습니다. 규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이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됐을 때 $10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솔라나가 사실 올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가 최근에 계속 주춤한 모습인데요. 솔라나의 이제 2025년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펀더멘털을 중요하게 보는 또 투자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펀더멘털이 우리가 이 프로젝트의 장기적인 성장을 담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이 주식에서 재무제표를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로 봤을 때 솔라나는 여전히 민코인이 부진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블록체인 중에서 가장 이 펀더멘털이 높습니다. 이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TVL만 좀 부진하고 나머지 모든 예를 들어서 1일 트랜잭션이나 1일 활성 주소 수라든지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과 그리고 뎁들의 수익 매출들 수수료 수익까지도 모든 것들이 이더리움보다 더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솔라나는 현 시점에서는 좋게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는 관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지부진한 움직임들을 솔라나는 또 본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꼭 그런 구간에서 또 새로운 거를 또 어떻게든 만들어 가지고 올라가는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지금은 솔라나는 응축 기간이다라고 보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추가적으로 더 하락 조정을 받더라도 그건 바이더딥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이게 이제 매수 매도에 대한 추천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들을 본인 직접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진짜 펀더멘털 지표가 진짜 좋아? 이것들 한번 보시는 거죠. 그래서 찾아보시고 월등하게 좋다는 것들이 확인되고 그리고 향후에 솔라나가 하려고 하는 것 가령 예를 들어서 이번 대세 상승장의 새로운 트렌드로서 AI 에이전트가 뜨고 있죠. 그럼 이 AI 에이전트가 어떤 체인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가 됐는지 찾아보면은 현 시점에서는 솔라나와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솔라나에는 이 AI 식틴지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필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베이스에서는 버추얼 프로토콜 같은 프로젝트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AI 에이전트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가격 반등이 가장 셌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최근에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이번 대세 상승장에서 AI 그리고 AI 에이전트 그리고 플러스해서 AI와 디파이가 결합하고 있고 AI와 새로운 섹터들이 계속해서 결합을 하고 있는데 이 트렌드들이 중요하게 자리를 잡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트렌드들이 가장 이 주 무대가 어딘가 어떤 블록체인 위에서 이것들이 가장 많이 태어나게 되고 성장하게 될 것인가 현 시점에 솔라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솔라나를 봤을 때는 현재 펀더멘털도 좋지만 향후의 트렌드에서도 우호적인 것들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솔라나는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보는 거죠. Never sell your Bitcoin.